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좀 환기 겸 통계 먼저 보고 미증시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저점을 언제쯤 잡았을까? 통계치가 나와 있는데요. S&P 500 지수 기준입니다. 처음 통화정책상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최바닥 잡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195일이었고요. 낙폭은 평균적으로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1980년대도 우측 좌측 다 나눠져서 분포가 돼 있고요. 2000년 이후도 이 좌우로 많이 이제 떨어져서 분포가 돼 있다는 점 체크 가능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정책에 대한 그 시장의 영향력은 예측 불가한 범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 예측보다 대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통계치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미증시 보겠습니다. 간밤 증시 분위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녹록치 않은 그런 흐름이 장중에 나왔는데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장 상방 요인이 한 크게 두 가지는 있었는데, 한 가지 신규 실업자 수 10주 만에 최고치, 실업자 수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이제는 좀 열기가 식어가나? 이러면서 그러면 긴축을 더 강하게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bad is good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근데 주요국에서 처음으로 금리 동결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누그러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이 두 가지 요소가 조합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다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하락할 때 가장 좋아해야 할 나스닥 지수가 상승은커녕 장중 하락 전환된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그러면 이건 통화정책 이슈보다는 다른 것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락 요인 일단 시장에서 분석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는데 그건 다른 장으로 따로 볼 거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먼저 보시면 고용보고서 오늘 밤에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고용보고서에 대한 우려감이면은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세금 인상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만한 요소죠. 부자 증세로 부채 3조 달러 줄일 거다. 그러면서 회계연도에 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고소득자한테 세율 놀리고 억만장자 상위 0.02%에 해당되는 그 자산가들한테 세율도 높이겠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이게 시장의 하방 압력을 미증시 내 장중에 가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이야기해서 어제 우리 시장 장중에 전달된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우리 시장이 장중에 하락 전환되고 더 많은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이 됩니다. 물론 옵션 만기일의 영향도 어제는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한가? 그건 이제 미지수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찬성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산안 거부가 가능하면 이거 최종적으로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여당과 야당의 이 부채 한도 상한선에 대한 합의의 그 편차가 굉장히 높구나, 잘 합의가 안 되겠구나라는 불안 요인은 맞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일단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일정들, 주요 일정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별로 봤을 때 특징주 테슬라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시세를 거의 이제 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밤 5%가량 밀렸는데 두 가지 이슈, 중국 내에서 경쟁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제 월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나왔고요. CATL의 순이익 둔화의 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점.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많이 둔화하나 이런 우려감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환경 차 관련 기업들이 같이 밀렸고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징주였고요. 자, 이제 매크로 이슈로 연결이 돼서 우려감을 키웠던 내용 보겠습니다. 은행 업종 지수가 팬데믹 쇼크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간밤 시현했습니다. 그냥 금융 섹터로 보면 4% 하락인데 은행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7,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을 받았었던 내용은 이건데 마이클 바 부의장, 연준 부의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 위험할 것이다 라는 걸 경고를 했습니다. 보시면 히트맵상 지금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업종 몰려있는 이 은행 쪽, 이쪽의 낙폭이 컸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꽤 많은 내용인데요. 간밤 또 여기에 이제 우려감을 던진 건 SVB 파이낸셜 그룹. 간밤 이 주가가요. 하루 만에 60%나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 매각 발표를 있었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유상증자 규모가 정말 컸죠. 무디스에서 바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무슨 회사인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 회사인데요. 미국의 자산 순위로 봤을 때 15번째 해당되는 은행입니다. 보통 주요 취급 업무가 스타트업 자금 조달을 하는 쪽인데 이 회사가 어려워지면 앞으로 스타트업 기업들 자금 조달 받는 거 어려워질까? 이런 우려감도 한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요는 이런데 2021년에 실리콘밸리 그때 그 스타트업 기업들 정말 호황이었죠. 그러면서 예금이 80% 이상 증가한 수준이 있었습니다. 이 증가했었던 그 자본들을 미국 국채 이 은행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건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채권의 손실이 좀 커진 모습이었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금리 부담 때문에 자금을 제대로 갚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로 인한 손실폭이 뭐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금 감소로 이어졌고 국채 매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의 그 내용들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SVB 파이낸셜 그룹에서 지금 그 자산 매각 발표하기 바로 전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버게이트에서 청산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됐었는데 간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온 내용 결국에는 청산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 암호화폐 친화 은행인데 이것도 은행입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가 FTX, 뭐 코인베이스, 제미니, 바이낸스 등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업비트나 빗썸 등의 실명 계좌를 연결하는 K뱅크나 농협 등의 역할을 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적 공개를 했을 때 4분기에요. FTX 파산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객 예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10조 원이 증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려감이 좀 커졌는데 작년에 사실 11월에 FTX 유동성 위기의 함의에 대해서 쭉 정리해 드렸었죠. FTX에 이어서 실버게이트, 후폭풍, 그리고 간밤 나온 SVB 파이낸셜 은행에 대한 그룹에 대한 그 우려감 이게 한 연결고리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이유는 아닌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내용은 FTX 유동성 위기는 FTX가 세계 3대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FTT라는 토큰을 발행했는데 이 토큰이 그날 60% 하루 만에 수직 낙하한 날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린 건데 개별 기업의 이슈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신용 우려 확대 재생산이 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일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FTX에서 그 발행한 토큰의 이제 우려감을 키웠던 건 사실 그 신뢰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이 토큰에 대해서 이제 좀 과대하게 부풀려서 시장에 좀 알렸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 임원이
그 고객들의 자산을 마음대로 이제 썼던 그 이슈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원래 바이낸스가 이걸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제 철회하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이 토큰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게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이전에 5월에 루나 사태까지 있었죠. 그래서 크립토에 대한 신뢰가 지금 붕괴하는 사태로 이게 같이 거래하는 은행들까지 연쇄 작용을 하면서 이게 크게는 은행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기로라는 이슈를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뭐 후자 쪽으로 맞춰서 시장의 심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상의 후폭풍과 함께 크립토에 대한 신뢰 우려감을 같이 연결해서 그 은행의 연쇄 부도,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시스템 리스크까지 나오는 건 아닌가 하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등을 통해서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막 번역을 하고 내용들 정리를 하고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를 조금 전에 올려서 일단 캡처 내용을 쭉 가지고 왔습니다. FTX 사태와 실버게이트의 차이점이 명확하다고 지금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월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금 대응에 대해서 지금 실버게이트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이 가능성이 낮은데 이 미국에 상장된 은행, FTX는 그렇지 않죠. 근데 규제를 적용을 받는가 아닌가의 큰 차이가 있다라는데 이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영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버게이트는 미국의 연방 예금 보험공사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보험까지 좀 지금 가입이 돼 있고 보시면 출금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자금 유용에 대해서 FTX는 과거에 임의로 사용한 게 드러나면서 우려감이 커졌다면 이런 규제 테두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실버게이트는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있습니다. 확실히 악재성 요인으로 볼 만한 부분은 이로 인해서 규제 강화에 구실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FTX 사태로 인해서 크립토에 대한 우려감이 번지고 있으면 다른 은행의 디폴트가 나오지 않을까, 중소형 중심의 은행권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백악관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먼저 규제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명과 암에서 나눠서 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월가를 중심으로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처럼 시스템 리스크까지 번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는 2008년 때 극심한 위기를 겪었었죠. 그 이후에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투자은행들 아주 큰 회사 중심으로 잘 이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얼마 전에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를 키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심리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억눌리면서 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연자들에게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의 포인트를 점검받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전일 시간 외거래 특징주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양자 암호 관련 테마주가 시간 외거래에서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양자 암호라는 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키워드죠. 그리고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실체가 아직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관련 분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로 정리하진 않겠고요. 태반성 움직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소 테마주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면서 주가의 강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시간 외거래에서는 차익 매물 출회로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있었다는 점도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